안에는 이름을 적시해서 네. 왜 그래야 되냐, 일벌백계 차원에 부모도 부끄러운 줄 알아요. 네네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대학 1기 지도부 대표 김준희, 그 다음에 부대표 박준영, 수석 대변인 심재홍. 세 사람 정도. 네,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울의 소리와 국민의힘 해체행동이 고발을 하겠다. 자유대학에 네. 실명을 밝히고 네, 사진도 활동하는. 공개하고. 네, 얘들은 왜 영상도 그러냐, 대한민국의 내란을 지금 진행하는 사이버 내란을 진행하고 현장에서도 윤여기에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중대한 범죄자고 얘들은 뭐 내란 유도머리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다시 한번 부모님들한테 강국기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식들이 그러지 못하게, 네. 자식들의 미래를 망칠 거냐, 이걸 네. 난 다시 한번 경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대학 김준희, 부대표 박준영, 수석대변 심재영, 지난번에 우리가 고발한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고발하기로 하고 다들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운동 대표 홍서우 리박스쿨 제보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깨어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침 새벽 5시부터 고생 많으시고 초심님도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기자님도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저기 인사 좀 하시죠.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유대학 대표 김준희, 박준영, 심재홍 오늘 고발하는데요. 내란 옹호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지금 그 고발하는 배경, 또 고발 증거 취합들 여러 군데서 해서 지금 우리가 제보를 받고, 오늘 고발에 다 제출 못하면 고발 이후에 고발인 조사 받을 때 더 제출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김혜인 대표님, 이들의 고발 배경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일단은 이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본인들도 스스로 결성을 한 배경 자체가 이 계엄을 계기로 했다. 계엄 때 본인들이 계몽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을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계몽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계엄은 정당했다, 계엄은 옳았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100% 이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다.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기로는 본인들은 뭐랄까요, 그 전에는 조직화돼 있지 않았지만 이제 계엄을 계기로 조직화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 뭉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계엄이라는 것을 다시 옹호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뭉쳐서 계속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필요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거기다 되고. 덧붙여서요. 지금 네. 저희들이 처음에 윤석열이 계엄하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계몽령이다 네. 들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때는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판결이 지금 안 났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서 윤석열이 내란으로 이제 형이 확정될 건 뻔하지 않아요. 네. 다들 그렇게 진행되고. 네. 형이 확정됐을 때는 이 자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없다. 네. 첫 번째, 지금 사병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떤 왕조에 대적해서 반란을, 내란을 일으키면 네. 사병을 키우잖아요. 네. 지금 이 자유대학의 학생들이 현재는 집회만 하지만 네. 이게 이제 내란 수기를 계속 옹호하다 보면 어떤 폭동도 일으키고, 더군다나 서부지법 폭동은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해서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그렇고 실제 이분들이 행동도 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은 이 서울의 소리에서 황교안을 고발했었습니다. 네. 그날 당일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쓴 건데, 이제 그 메시지를 쓴 게 이제 사실 선동이었거든요. 빨리 국회를 침탈해라, 이런 지시 같은 걸 내린 거예요. 네. 하나의 자유혁신이라는 그 정당의 대표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내란을 선동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것을 그 자유대학 세력들이 가가지고 막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황교안 압수수색이 불발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자유대학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그 앞에 아파트 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다 영상으로 찍혀 있고요. 네. 거기 자유대학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특검 수사관들이 쭉 들어옵니다. 아파트로 딱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다 막고 있어요. 네, 그 극우 세력들이 자유대학 포함해서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압수수색이 안 된 거거든요. 저는 이런 행동까지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자유대학을 단순히 그냥 그런 젊은이들의 치기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진행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갈 건데 먼저 윤석열 탄핵 이후 어떤 흐름을 거쳐 자유대학이 이렇게 탄생되고 외국 구구단체가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 점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야 여기 자유대학의 새내린 젊은이들 또 어린 학생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 제보자님 께서 네. 지금 이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리박스쿨 제보자인데요. 이걸 리박스쿨을 통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알게 된 게 정확히는 제가 그 남성연대하고 대학가 청년 구구단체를 과거에 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같이 연결이 됩니다. 걔네들을 통해서 리박스쿨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거든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 어떤 흐름을 거쳐서 이제 자유대학을 갖는가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트루스 코리아 공동대표 정우진의 자유와 책임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트루스 코리아는 이제 2020년대 초반 리박스쿨과 자송군을 운영하고 교육하고 양성한 곳이거든요. K시팩이나 구구 단체 매체들의 연합지입니다. 그곳이 벌인 사업으로는 문화 여론존을 위한 인물 단체 양성,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대표나 이제 필진 등 다수의 국정원 화이트리스트 관련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네. 기독교 중심입니다. 그리고 얘기 드린 황교안이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들었던 트루스 코리아 정우진이 연세대 권혜영 씨가 같이 만든 게 이제 탄대청. 탄대청이라고 예. 하면은 이게 최초의 그 대학가 그 반탄 청년 단체입니다. 네. 이후에 이게 연쇄적으로 자유대학 등이 만들어졌고요. 일단 그 이제 연세대에서 만들어진 게 또 자유대학이죠. 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연세대에서 거의 이제 시초로 모든 것이 되었다. 시작된 네. 그걸 또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재밌는 게 이제 권희영 씨가 주로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활동을 했고 이제 세이브 코리아 연결이 되는데 에스더 운동에서 밝힌 목적은 이제 기독 보수주의 세계관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부 사업, 대외 활동, 반기독교 이제 좌파 대응하는 세력과 이제 스펙을 생성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독 중심의 우익 청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기 이제 에스더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총학생회로 나가면서 이제 뭐 같이 활동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회장으로 출마한 사람 연태웅 씨는 이제 스카이데일리 필진, 국힘 최재형 비서관 뭐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죠. 네. 얘들 이제 초기 탄핵 반대 단체들은 공통점이 연세대와 에스더 출신이고 국정원이 지지했던 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움직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것은 이제 지금 얘기한 국정원이 벌였던 기무사나 국정원이 벌였었던 네. 청년 우구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이 연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민주 열사들이 많이 계셨던 대학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연세대 총학까지 나가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불쾌하다라는 표현 말고 더 어떻게 쓸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심정인데 오늘 제보자님께서는 또 이 구구단체가 없었던 2000년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또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는 구구 시민단체부터 대학가가 거의 전무했죠. 아시다시피. 요걸 해가지고 이제 이 좌파 대응해야 된다는 이제 목표로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유라이트들이 이제 대학가를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네.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이제 메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요거 되게 음모론 같은데 실제로 이게 조명이 잘 안 됐어요. 요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원세훈 이제
국정원 청년 우구나 사업입니다. 전 원장이 2009년부터 2013년 국정원 간부 30-40명과 정기적으로 가진 전 부서장 회의에서 주고받은 대화 녹취로 학생 등 젊은 여론층을 보수화시키기 위한 조직적 방안 등을 간부에게 지시하거나 논의한 정황이 나타내고 있다. 내용은 정체성이 안 만들어진 대학생들의 종교, 기독교 대학 모임, 불교 모임 등이 들어가 보수 사상으로 조정해주고 이들 엮어 큰 모임을 만들어줘라라는 주문도 등장했다. 또 있습니다. 네. 보수 단체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젊은 보수층 양성 의지를 보이는 발언을 했고, 또 다른 회의에서는 각 대학의 우리 조직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대학 내 조직화에 적극 활동해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요런 이제 우리 대학과 단체들이 다수의 국정원 문건이나 시위, 기자회견 요런 조작에 동원된 이렇게 대학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 찾아보면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박근혜 탄핵 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지금 빗대 볼 수 있죠. 또 네. 좀 조금만 더 할게요. 아, 네, 네,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요게 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6가지 정도의 단체들이 이제 우리 대학과 점령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있는데 국가 주요 단체들이 전방위로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일단 국정원 프로젝트로는 S도 기도운동, 알파팀, 기무사,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의 우익 청년 단체 지원, 네. 이외에 루라이트와 신천지의 대학가 점령 등이 있고요. 뭐 S도 기도운동 대학가의 네트워크 양성은 2012년, 13년 박근혜 국정원의 우파 청년 양성 자금을 요청해가지고 9년간 대략 43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후원이 필요하다고 국정원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청년들을 끌어들여 우파의 하부 조직을 조직하고 SNS 등지에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 S도 사업의 정점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시민단체 창설하고 대표 양성, 인터넷 미디어 뉴스 방송 창설자 농객 기자 양성, 캠퍼스 운동가 양성, 그리고 가짜 뉴스 전파, SNS 여론 조작 교육장을 마련하고, 이 사업들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을 수도 있을 텐데 리밥 네. 사업, 리밥 스쿨 사업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작업을 해서 이 대학생들을 보수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종교단체와 같은 아무 정치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체들 사이에 모여서 보수층을 양성하려고 이 어떻게 보면 대학 내 우익화를 위해서 국정원이 직접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그건 이미 건가요? 알려진 거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본격적으로 뉴라이트가 이제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서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고 이명박이 미디어 악법 통과시키고 종편 만들고 그 당시에 대응 못 하던 그런 것들을 일배 만들고 그거는 뭐 서울의 소리가 싸웠으니까 직접 그 뉴라이트들하고 엄청난 싸움을 해서 뉴라이트들이 이름을 뭐 바꾸고 도망갈 정도로 싸워서 그 부분은 잘 아는데, 일단 그건 그렇고 우리 김 대표와 홍 제보자 그동안 이들이 지금 법망에서 빠져가지 못하도록 이제 밤점을 낮게가며 노력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번 짚거든요. 지금 윤석열 내란 판결이 올해 1월 달에 나오지 않아요. 예, 지금까지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네. 개판하는 과정에서는 무지 추지 원칙이라 분명히 내가 자유대학에 활동하는 젊은이들한테 경고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법원에서 윤석열이 내란으로 이제 판결이 나잖아. 네. 사형을 받든 무기를 받든 그때부터 하는 행위는 진짜 이건 이제 어떤 윤어게인 얘기만 해도 내란 선동으로 확실히 되는 거야. 지금은 잡혀가가지고 나 윤석열이 내란 아니라고 알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러면 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지만 판결이 난 후에는 확실하게 내란범인데 윤석열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해놓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은 이건 과거에 다른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다른 주의 내란이 아닌지로 감옥 간 거, 이명박이 간 거 사기죄 이런 걸로 이런 부분하고 내란은 전혀 다르다. 네. 내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 윤석열이 1월 달 말에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온 후에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고발 작업에 들어갈 거거든. 지금은 이제 그 태도를 보는데 그때도 윤핵의를 한다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지금 엄청난 고발이 들어갈 예정인데 김 대표, 내가 이제 좀 장황히 설명했는데 내가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방금 대표님께서 아마 이 어떤 문제점들을 많이 찾으시면서 이 그동안의 이 자유대학 이 극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 법망에서 빠져나가는지 그걸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게 제가 찾은 그 자유대학의 영상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저 아파트가 어디시 아십니까? 어느 아파트? 황교안 아파트죠. 아. 황교안 자택이죠. 황교안 자택에서 지금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기 박준영 저 보이시죠? 네네. 네, 자유대학 대표죠. 저 사람이 저 앞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공무집행 네, 방해인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 공무집행 네, 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 행위가 버젓이 영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저렇게 하면서 특검이 두 번째 돼서야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실패한 이유가 바로 저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갑자기 진행이 되거든요. 네. 갑자기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돌발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미리 몰려갔는지도 사실 좀 의심이 갑니다. 어쨌든 몰려가서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네, 두 번째 사진. 불법 네. 개엄은 개업은 이제 옹호하는 그게 있습니다.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포스터가 합법 또- 개엄의 그 네. 사진이 있는데 예. 혹시 예. 그거 말고 그 전에 네. 아마 네. 사진이 잠깐 누락된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위에 이제 보면은 그 합법 개엄,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합법 개엄이라는 표현을 쓰죠. 합법 개엄. 네. 네, 계엄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에 조지오 경찰청장이 판결이 되면서 사실 파면이 됐습니다.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이제 이루어졌고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은 이 계엄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냐면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여러 차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이 사유가 이 계엄을 저지르는 사유 자체가 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문이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합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계엄을 내열하는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고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 아닌가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거기서 네.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조지오 경찰청장 판결이 현재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자들이 계속 내란이 아니다. 불법 계엄이 아니다 주장했는데 일단은 헌재가 제일 상위 헌법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조지오를 판결할 때 내란이다 분명히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조지오 판결만 가지고도 우리가 고발한 거 가지고 이자들이 내란 선동이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 네. 방금 김혜민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가운데 또 대표님께서는 이 자유대학 우파 능력 시험 문제지라는 것을 네. 찾으셨다고요. 네. 저도 한번 봤는데 보면 볼수록 가관이더라고요, 네. 정말. 네.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줘봐요. 어떤 그게. 사진이었는지. 네. 맞추기 너무 힘듭니다. 저게 뭐예요? 잘 안 보이는데 좀 네. 설명 좀 해줘요. 일단 제목이 자유대학 우파 능력 시험 문제지라고 돼 있고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대한민국 건국연령 대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이 한능검 시험을 한 번이라도 해야 돼. 제가 1919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거든요. 맞아요. 3.1운동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전 틀렸습니다. 네, 왜 틀렸겠습니까? 48년이라고. 네, 그렇죠. 네, 지금 아직도 건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분들은.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가관이 많고 주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 두 번째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이유. 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윤석열 아닌 대통령. 것, 윤석열 네. 대통령이, 죄송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저지른 이유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때는 독재 정권을 네.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클릭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저런 투표용지 같은 거 들어오고 주 많은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다 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보면 듭니다. 볼수록 헛웃음만 나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제가 보는 중고는 현장에 가서 내란을 선동하는 윤 어게인 하면서 뭐 대통령 위치는 자체가 단 엄청난 내란 선동으로 보는 거고요. 뭐 저런 사사로운 무슨 건국을 뭐 48년 하는 거는 내란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자유대학의 이런 내국 행위, 역사 부정 행위를 우리는 알리는 거고요. 지금 뭐 자유대학의 천둥벌거숭이 같은 행동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이들에게 들려붙은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또 한 번 일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연세대, 안정권, 황교안 등을 꼽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자들이 지금 뭐 숏을 통해서 초등학생까지 이걸 세뇌시키는 부분, 이건 우리는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지금 민주당이나 어떤 교육청에서도 애들 교육 문제를 지금 우리는 짚어달라고 지금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분에? 네, 혹시 뭐 아니면 네, 제보자님께서 네, 혹시 하실 말씀. 얘기 있으시면 네, 네. 저기 자유대학에 또 추가로 붙은 이들 적극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은택 씨 그리고 여기 나온 안정권 등이 원래 국정원 기무사 화이트리스트인 그 이희범 주변인으로 이 사람이 리박스쿨 만드는 걸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박 그 단체 상장 받고 활동한 사람이 얘기 드린 이은택, 안정권. 걔들이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자유대학 쪽으로. 근데 사실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원래 배인규가 해야 되는 건데 배인규는 이제 잡혀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배인규의 메인 타겟은 이제 이제 젠더를 이용한 청년들과 갈라치기 청년 그리고 대학가 이런 걸 보면 많이 노리고 활동을 하잖아요. 타겟팅하고. 요게 결국 좀 더 이 사람들의 이제 시위를 가리키거나 대보를 좀 살짝만 한 단계 위로 딱 보면은 리박 만든 아버지가 위에 있다. 그 사람은 과거 기무사 국정원 리스트에 뽑힌 사람이다.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화이트 리스트가 뭘까요?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국정원 네. 화이트 리스트가 처음에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국정원 보수 그 우익 단체들하고 뭐 커뮤니티,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가는 사람이 없었다. 거의 사실 있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자기들 세상이었으니까 조선일보 뭐 그런 쪽으로 그 조중동이라고 네트워크로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있었으면 다였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진보 대학가 혹은 이제 뭐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매체 네. 뭐 신해철 같은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 이제 온라인 세상과 그 매체 뭐 연예 뭐 TV 뭐 이런 데를 장악하고 우리 소리가 막 계속 유통이 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못 견디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지금은 역전이 된 거죠 입장이. 아, 온라인에 있던 어떤 진보 세력들을 국정원이나 아니면 뭐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다시 전복시키려고 했다라는 말씀. 네,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있는 단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되 그 사람들의 주 목표는 자기들 이제 양성할 인큐베이터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국정원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면은 국정원이 키운 사람들이네요. 국정원과 관련이 있거나. 지원하고 키운 사람들. 네, 국정원이 지원하고 키운 사람이 네. 안정권이나 사실은 배인규 이런 사람들이고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네. 사람들이 또 안정권과 배인규를 키웠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배인규는 감옥을 갔고 안정권은 자유대학을 만들었고 리박스쿨에 지원하고 자유대학을 만든 건 이제 걔네들이지만 지원해줬다. 네, 붙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다. 네, 지금 자유대학과 안정권이가 이제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안정권이나 자유대학은 뭔가 사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방송을 해서 유튜브에서 돈도 챙기고 후원도 받아야 되는데 안정권이 보니까 자유대학이 자기 걸 많이 챙겨가니까 아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어제도 지금 장동혁이가 내란 뭐 거짓으로라도 사과하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안정권이랑 김상진이 와 집회를 하고 뭐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이제 난리를 피우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자유대학의 이런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지금 안정권이나 그 배임률을 높게 보지 마요. 저번 애들이 쳤어요. 걔들이 사실은 이명박 때부터 무슨 국정원하고 연결된 건 아니고요. 걔들이 하도 활동을 하니까 행동대장으로 뒤에서 그 조정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배인규나 안정권이 처음부터 무게 있는 짓을 하던 애들이 아니고 욕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리죠.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자유대학의 내란 선동 행보들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두 분은 찾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극우 세력들이 굳이 윤석열에게 또 굉장히 집착하고 윤어게인 한다던가 뭐 내란을 옹호한다던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대학 자체보다는 이제 자유대학까지 오는 지금 얘기 들었던 이런 역사나 이제 관계도 같은 거를 주로 했고요. 요게 굉장히 당연한 게 여기서 유일하게 믿을 거는 미래 세대예요. 그쪽에서도. 젊은 친구들 10대 지금 그 당연하게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만큼 다시 이제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은 보수는 이제 거의 끝이죠. 지금 49대 51이라는 싸움이잖아요, 서로가. 거기서 만약에 온라인에서 1, 2%라도 벌지 못하면은 그게 10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래 세대를 선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구조예요. 미래죠, 청년은. 어디든 사실. 내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지금 저쪽 국민의힘이 어제 장동혁 사과에서도 나왔잖아요. 청년을 영입해가지고 그 청년은 자유대학의 어게인 세력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선거에서 걔네들 지난 대선에서 41% 얻은 게 지금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한 20%나 30%만 얻었으면 저렇게 버팅길 수 없는데 맞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41% 이준석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했다. 이 자신감으로 지금 장동혁이가 버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윤석열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결집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차라리 이준석으로 결집한다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윤석열로 결집했는지 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탄핵 때는 이런 현상이 없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잠시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아니요, 뭐, 저 질문한 거 좀 듣고 네, 먼저 네. 박근혜 때는 사실은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막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고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근데 그게 영상으로 이렇게 막 많이 유통이 되고 이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왜 윤석열의 유독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는 사법부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을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아무도 박근혜 옹호하는 집회를 하진 않잖아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근데 왜 윤석열에 집착하고 지금도 이 박준영은 단식을 하고 있어요. 무죄를 해달라고. 네. 윤석열 무죄 해달라고 지금 단식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근데 단식을 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지기현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지기현은 윤석열이 지켜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지금 행동이 너무나 지금 친윤석열 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지금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 대표 분석도 당연히 그런 네. 생각이지만 나는 그게 전혀 달라질 거다. 네. 지금 직위원이든 누구든 헌재에서 지금 뭐 내란이라고 최고 환복기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직위원이가 뭐 무기를 줄 거다는 생각은 나는 전혀 하지 않고 직위원이가 아마 사형이나 무기를 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자유대학 윤석열 재판을 계속 응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무지 추지 원청이라고 내가 걔들하고 댓글 싸움을 하고 내란 선동하지 말라 그러면 재판은 판결 나기 전까지 무지 추지 원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윤석열 구형 있고 이제 다음 주 윤석열 선고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그 서부지법 폭동
네. 이런 거가 나올지 그때보다 지금 세력은 많이 약화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 그런 어떤 준동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일단 준동 자체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나름 자기들의 그 상식선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맞죠. 아무래도 서부 지역 사태가 있었으니까. 예. 그거는 되게 당연한 거고, 제가 좀 두려워하는 거는 이들이 되게 굉장히 네트워크로 하는 기법이나 방식들이 정교하고 무섭거든요. 제가 이런 제보를 계속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얘네들이 되게 무서워요. 저는 얘네들이 만들어낸 여론을 거의 10년 가까이 봤거든요. 얘네들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게 되게 무서운데 그 뭐냐 안정권이나 뭐 배인규가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무서운 게 이제 네트워크. 저는 네트워크로 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세뇌되고 있는 부분이 두렵지 안정권이나 배인규가 두렵진 않아요. 걔들은 이미 한물간 퇴물들인데 새로운 지금 자유대학에 박준영의 이런 애들이 나는 더 영향력이 있고 한 거지. 10년 전부터 해왔던 애들은 이미 노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배인규는 마약하다 걸렸는데 무슨 그쪽에서도 폐재 당한 그런 상황인데 김 대표는 지금 1심 선고 나오면 자유대학이나 이 어게인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는 직위원 재판부를 믿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나온다고 가정하면 네. 재판부를 믿지 그러면 않습니다. 믿질 않지만 만약에 이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왔을 때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강한 집회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저는 기가 꺾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친구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직위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네, 직위원 그럼 뭐 피켓 보면 다 직위원 판사님 뭐 해주세요 이게 가득해요. 그래서 저는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지금 더 걱정되는 건 직위원 재판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걱정되는 네. 건 재판부다. 네. 김 대표는 직위원 재판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근데 나는 직위원이 별명이 있어요. 빙그레. 그리고 뒤에는 X. 재판할 때는 엄청 그전에도 막 예 알았습니다. 막 그런데 뒤에 가서는 판결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X가 나올 정도로 여기 나오는데 다음 그렇게 대표님께서는 아마 이 직위원 재판부가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셨고 제보자님은 이들의 자유대학 같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전이 더 무섭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여론전 무섭고 네. 무섭진 이분- 않고 저는 우려된다. 아, 네, 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매일매일 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폐쇄하는 방법이 정말 시급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먼저 답변 주신다면, 네. 저 먼저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거는 네티즌의 여기 계신 서울의 소리 구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서울의 소리도 지금 수익이 창출이 정지된 이유도 하도 그 구구 세력들이 고발하고 신고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서울의 소리도 지금 그 수익 창출이 정지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대학은 수익이 계속 창출되고 있다.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부터 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유대학을 고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합법 개혁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제가 또 봤던 영상이 찰리 커크라는 구구 맞아요. 청년이죠. 그분을 추구하는 행진을 하는 그게 또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상은 아니죠. 구구 청년을 추모하는 행진을 막 벌이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서울의 소리에서 폐쇄 운동을 좀 차라리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가 하는 일들은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뒤집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과거를 비춰보면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우리 홍 제보자는 이 쟤들의 어떤 방송하는 이런 부분 많이 지금 연구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적절한 대책이 될지 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그 민주 시민 역량이 당연히 가동이 돼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젊은 층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건 얘기는 지금 우리 중년층이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중년층은 솔직히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남는 취미 시간에 뭐 영화도 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바뀌어서 예전처럼 뭐 그거 싸워달라 뭐 어디랑 뭐 이렇게 해달라 요청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결국 이제 저희도 저도 처음에 이명박 때 관심 가지고 했을 때가 거의 20살 근처였거든요. 여기까지 왔죠, 저도 지금. 그러면은 이제 너 이제 뭐 얘네들이랑 댓글 부대라 추정되는 거랑 뭐 싸워라, 뭐 사상전 해라, 뭐 한번 붙어봐라 그러면은 힘들거든요, 솔직히. 하지만 알겠습니다. 뭐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 홍대 후보자의 얘기는 저쪽에 지금 젊은 애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유대학을 통해서 많이 지금 세뇌되고 있는데 우리 진보 쪽의 젊은이들은 그걸 누가 하고 있지 않다. 중년이 해야 되는데 중년은 생활도 해야 되고 어렵다. 우리 김혜면 대표만 해도 중년이잖아요. 애도 있고 어려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또 이번 교육감들을 새로 뽑잖아요. 6월 달에. 교육감들이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돼서 교육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라고 우리는 그쪽으로 나갈 거예요. 교육감들도 서울 교육감도 21일 날 내가 인터뷰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갈 건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의 소리가 신고로 폐지된 건 아니고요. 네. 이 김건희가 대통령 되고 우리가 아크립시다 집회에 들어갔잖아. 그때 이제 개전까지 그냥 완전 폐시되는 걸 겨우 살려냈는데 하여튼 뭐 채널을 폐시해야 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소녀장 평화소녀장 모욕하는 김병헌이라는 자 사진을 올려놓고 이 얘기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꼭 대통령이 짚어야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나 고발 한 4개, 5개 당하고 또 명장함지를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해서 어제 대대적으로 나간 거 봤죠, 김병헌이. 이걸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 시기냐. 윤석열이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을 때 네. 우리는 대대적으로 역공을 펴야 된다. 이건 비밀인데 오늘 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채널 폐시 하는 거, 이 거짓 뉴스 퍼뜨리는 거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입법을 하든 어쨌든 뭐 시행령을 하든 해서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은 좀 해야 된다. 과거 김건희 윤석열은 서울의 소리 폐시하는 것도 직접 개입하고 다 했잖아요. 그 서울의 소리가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손 놓고 있지 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 행동 중에 두 분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국민의힘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과 사주한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100% 동의하는 게 그 집회할 때마다 그 김민수라는 그 국힘 최고위원이나 그 국힘 쪽 뭐 청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와가지고 같이 계속 행진을 하고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는 관련이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유대학이나 이런 구구 세력들이 국힘 행사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그 계엄에 대해서 합법계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규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그 시험지 보셨죠? 네. 시험지에서 윤석열 계엄을 찬성한 국회의원 누구냐 했을 때 장동혁.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반장동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100%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어저께 장동혁이 이제 그 쇄신이라고 내면서 사과했는데 결국 윤핵관한테 국민의힘 많이 지지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청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장동혁이 엉뚱한 소리 하면서 지금 어떤 내란이라는 얘기는 한마디 안 하고 무슨 극우 청년 자유대학 같은 데 향해서 너부클을 보냈잖아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장동혁이나 김민수가 자유대학을 아까 얘기했듯이 집회 때 와서 같이 힘 모아주니까 얘들이 힘이 난 거야. 네. 근데 지금 장동혁이 어저께 자유대학과 선을 긋겠다.
윤석열과도 저런 선언을 절대 안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오늘부터 자유대학에 힘이 빠질 텐데 자유대학 어제 힘을 실어줬어요 장동혁이가. 맞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않을 수 없잖아. 네. 우리 김혜민 대표나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 장동혁은 교묘한 인간이에요. 네. 당연보다 더 교묘해. 뭐 쌍끌 전략이죠. 정치 뭐 공학적인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양쪽 다 우리를 지지할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네. 보시고 네.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장동혁은 윤석열과 절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할 어제 안 수밖에 없을 했는데? 거예요. 네,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방동혁이 쇄신한 뭐 이렇게 계엄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바로 오세훈, 뭐 부산시장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약 메시지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이 이슈 때문에 대단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동혁에 대한 압박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선거 막판에 앞두고 아마 요란하게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대학과 선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대학 규탄을 또 하겠지만 저는 결국은 또 자유대학은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래 정당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정당을 만들려다가 잘 안 됐어요. 본인들이 아마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예, 나는 네. 이제 그 윤석열과 절대 장동혁은 자유대학과 선을 끊지는 못한다. 네. 장동혁이 한동훈 계로 있다가 그 지금 뭐 계엄 해제안에 찬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쪽대비 같은 인간이 말이야 자유대학을 등에 업으면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김문수와 다퉜잖아. 네. 근데 자유대학 쪽에 더 가깝게 장동혁이가 가가지고 이제 자유대학이 만들어준 게 장동혁이야. 네. 극우 매국 극우들이. 근데 지금 장동혁이가 윤석열과 절연 안 했다고 어제 언론들이 엄청난 보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이 윤석열과 비판까지 가도 자유대학을 그 절연을 하게 되면 장동혁이 대표 생명이 끝날 거라고 보고 엄청난 반발이 있고 어제도 안정권 김상진이 반발하고 집회했는데 우리 막 기자는 어떻게 봐요 그 부분에? 저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그 김혜민 대표님께서 이 자유대학과 잠시 선을 긋겠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결국은 이 자유대학이 다시 국힘을 지지할 것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자유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선이 그어지긴 그어지더라도 결국은 다시 국민의힘과 다시 결탁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네, 형식적으로는 비판을 하더라도 네. 계속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을까. 비판적 지지를 그렇죠. 하지 않을까. 극우 세력들은 아.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뭐 황교안의 자유와 혁신은 도저히 뭐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네, 없고 네. 이 극우 세력들 중에 유일한 그런 세력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네. 국민의힘을 계속 우로 끌고 가는 역할을 계속 하지 않을까. 여기서 네. 자유대학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박준영이라고 있잖아. 네. 전 박성재 사장 아들이잖아요 MBC. 아버지는 참 곤욕스러울 텐데 이자가 지금 연세대 공학과 정도 갈 정도면 상당히 공부도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아버지 이름도 더럽히고 이제 명문대라는 연세대 이름도 더럽히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MBC 사장, 대통령 비서실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재직한 박성재, 정혜성의 부부 아들인데 아니 자식이 이 정도로 막 나가면 부모가 막아야 되지 않냐. 네. 나는 아무리 자식이 귀여워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과거에 알죠 우리 다들 일베가 공무원 합격됐다 해가지고 기사 막 나고 막 합격을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근데 이렇게 자유대학 오면서 윤호연 애들이 나중에 20대 넘어서 취직을 할 때 이게 드러나면은 그 직장 내에서 제대로 대우나 받을지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극우화되고 매국 극우가 주로 그 어떤 대세가 된다 몰라도 그렇게 될 리는 없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김혜민 대표는 잘 안다면서요. 그쪽 집안하고도 얘기 좀 해줘요. 잘 알진 않습니다. 잘 알진 않는데 네.
여기서 뭐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 짚고 넘어갈 네, 건데. 아무튼 박준영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너무 시켜가지고 자기 반발심이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대학을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역할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식 문제는 저는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학에 갔다고 해서 네 생각은 네 생각, 내 생각은 내 생각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박준영이라는 이 자식이 연세대를 감으로써 오히려 인생을 망쳤다는 겁니다. 연세대를 감으로 인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자유대학에서 대표도 맡고 오히려 이 소위 말하면 이 잘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극우적인 매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성적이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행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이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슨 우리나라의 뭐 작전지휘권 뺏어갔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 나라가 주권을 뺏겼다면 그 나라 주권을 빼앗았다면 상식적 이해가 되죠. 중국이 우리나라 주권을 뺏은 게 뭐냐. 네,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식에 기반해서 그런 계속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팩트 체크도 좀 해주고 토론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애를 잘 키운다는 자신은 없지만은 사실 대단히 부끄러워야 된다. 저 지금이라도 지금 그 그러니까는 그 아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저기 마지원 기자는 20대잖아. 네. 학생 신분이고 한데 좀 이 사람들을 우리보다는 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뭐 반감 때문에 그래요. 진짜 왜 그러는 건지 좀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왜 그러는 건지 저도 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대학은 단순히 고등교육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학내라든지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약자들하고 같이 연대하면서 그런 민주시민의 교육 현장이기도 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생 단체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본인들이 가져다 쓰면서 독일의 나치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다라는 게 대학생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쾌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더더욱 더 학내에서 일어나는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우리 학생들이 마지원 학생 같으면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100명 만들기. 그런데 또 네.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네. 이 초신님하고 김 대표님 그리고 홍서우 제보자님께서 고소장을 또 네. 접수하러 간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이 네. 필요한 타이밍인데 네, 김 대표님께서 기자회견 네. 일정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좀 이따가 8시 반쯤에 여기서 좀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 경찰청 가서 고발장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발장 제출하면서 그냥 단순히 제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하면서 퍼포먼스도 있어요. 네, 퍼포먼스까지는 이제 생각 못 해봤는데 근데 기자회견 좀 진행하면서 더 이상 이 자유대학 이 학생들이 내란을 옹호하지 않도록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오늘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고 이걸 하는 이유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새내디에서 뭐 또 물불 못 가리고 자유대학이 뭐 옳은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아까 우리 김혜민 대표가 예리하게 분석해 줬는데 대한민국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있어요. 그러면 주권 얘기하려면 미국을 얘기해야지. 중국한테 주권을 뺏겼다는 얘기는 나는 도대체 3살 먹은 아이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아까 마지원 학생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나는 더욱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황교안도 고발하고 김건희도 내란으로 고발해서 수사를 않게 김건희 다큐를 만들어서
영화로 고발도 들어가거든요. 김건희가 내란 우두머리라는 영화를 지금 제작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저렇게 2차 특검이 만들어지면 김건희를 내란형으로, 지금 김건희가 징역 많이 받아봐야 5년이나 10년뿐이 안 받는데 그건 너무 맞습니다. 적다는 거지, 지은 뒤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제보자님이나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이 계엄으로 본인들이 계몽당했다라고 이 흔히 말하는 우파 청년 세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계엄을 통해서 조직화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계엄 전에는 이 우파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 젊은 층 친구들이 전혀 조직화되지 않았었는지 아니면은 말로만 이 계엄을 계기로 뭉쳤었다라고 표현하는 건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알파 팀장 김성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자위대를 본딴 청년 장교단을 만들자. 현재는 반미가 대세고 좌파가 네. 대세다. 때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조직해야 할 그런 청년 장교단을 모집해서 거기에 돈을 집중 투자해라. 가장 무서운 부분이 때가 오면 네, 대중을 조직해야 할 대장들 몇 명을 조직해서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죠.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계속 동의어의 반복인데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조직화가 되진 않았지만 조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다라는 말씀. 얘기 들었듯이 이게 사실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많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엄청 꽤 있어요. 국정원 문건에도 그런 단체들 꽤 있고. 그 특히 연세대 쪽에? 조직화는 이명박 때부터 뒤에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때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 되면서 윤석열 세력이 별로 없지 않아. 윤석열 세력은 김건희 세력뿐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실도 다 김건희 측근들이 장악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들어온 게 바로 이명박 세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유인촌이라든지 다 이명박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작업들을 또 더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 다 됐는데 오늘 지금 이제 끝나고 좀 자고 가야 될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우리는 왜 그러냐면 10시에 또 녹화 방송이 있어가지고 10시까지 또 여기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 대표, 홍 제보자 우리 시청자들한테 당부할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두 분 마지막으로 네.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고 시청자분들께도 네. 마지막 인사 같이 부탁드리면서 추후에 있을 기자회견 일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좀 모인 친구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계엄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좀 모였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좀 모이게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 남녀 갈라치기로 인해서 남성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계엄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윤석열 편을 들게 되면서 어느 순간 윤석열이 주장하는 개변에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부정선거 운운이라든가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지지를 하고 옹호를 해줘야 자기가 그 당시에 투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약간 쇼처럼 되고 있어요. 쇼처럼. 재미있는 유희처럼. 즐겁게 막 하거든요. 재미있는 유희처럼 막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막 약간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그런 미국에 대한 그런 사대주의나 이런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고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찬양하고 성조기를 드는 게 마치 자랑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 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채널A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방송이 있어요. 이만갑. 예, 이만감이죠. 그 방송을 보고 자기가 각성됐다. 북한은 나쁜 존재인데 북한에 대해서 왜 평화 통일하려고 하냐, 평화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쓴 그런 편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보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았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냐. 그래서 북한을 무찌르려고 했던 윤석열을 지지한다. 나는 이제 정신을 차렸다.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영향도 매우 크다. 네, 특히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국정원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국정원 그런 직원들이 영향을 주고 해서 결국 이렇게 됐고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만 얘기할게요. 네네.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사무실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전세 7억짜리예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데가.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영상이나 미디어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세련되고 상당히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후원이 대단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출신 사람들이 돈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돈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사실은 알바비도 주지 않을까, 활동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 기생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혜민 대표 이 얘기 중에 놀이를 하고 있다. 그걸 우리는 차단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큰 성과를 거둔 게 애들이 좀 우리가 고발한다면 떨 수 있는 게 우리는 성과를 냈어요. 황교안은 우리가 내란 선동으로 페이스북 글 가지고 그거 하나로 했잖아요. 황교안이가 뭐 거리 직접 나가서 한 거 아닌데 페이스북 글만 가지고도 체포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돼서 애들이 우리가 고발한다면 그냥 아이 뭐 고발해라 이게 아니라 혹시 걸려들지 않을까 염려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대학이나 놀이 형식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자 중에 100만 명이 있다면 한 명만 가서 징역 3년을 받게 되면 그 자들 그 짓 못 할 거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유대학의 자식 큰 어머니 박성재 아버지 정혜성 어머니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감옥 보려고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고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 엄중한 이 내란 선동이나 내란 동조를 하지 말라고 미리 경각심을 주는데 너 목표가 있다. 걔네들 젊은 애들 감옥 보내서 신세를 망치는데 목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반성하지 않으면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렇습니다. 뭐 시간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방송 마치고 우리 또 기자회견장에 가가지고 할 말들 하고 이따가 몇 시에 기자회견? 9시? 네. 9시에 기자회견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 보시오. 오늘도 지금 그 지용성님 나라가 나라답게 정영현님 마지원 학생 똑똑해 초롱 악마님 자유대학이 리박스쿨이다. 선양장님 오늘도 열일하는 서울의 소리 화이팅입니다. 희망님 오줌똥 못 가리는 자유인지 썩열이 닮았구려 툭하면 썩열이 자유타령.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 추운 영하 10도 되는 밤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여름 같으면 환하지 않아 5시면. 그래서 킹 도토로님 정시영님 다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2026년 1월 8일 초심 백은정의 희망찬 먼지골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매존말로 그런 이슈는 바로 각자 국익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할 생각이다. 또한 한중 관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다.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대립할 이유가 없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근거 없는 사안을 만들어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바꾸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상식적이고 너무도 당연한 발언이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는 들으면서 참 반가운 걸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나라에서 살았던 것인가 또 뒤묻게도 합니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백범 김구선장의 항일 투쟁 역사를 조명한 것만 봐도 한중 관계가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로 진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김혜민 대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한중 국빈 방문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거기서 조선일보가 또 헛소리 그 아.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한 걸 보고 인상을 많이. 그럼 어쩌라고? 네. 이렇게. 네, 그랬었어요. 그걸 내가 관심 있게 봤어요. 네. 섭섭원에 더 재밌는 장면 많았는데 이 사오미 핸드폰으로 봤죠? 네,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네. 찍으니까 네. 저 옆에 있던 네. 김혜경 여사하고 시진핑 그 부인 데리고 같이 찍어요. 그러고 또 달려오는 장면. 네. 이거 막 영상 올렸는데 엄청 좋았는데.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홍서 제보자님께서도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열심히 뭐 좋은 성과 냈으면 최고죠. 어디 가서든. 맞습니다. 열심히 좋은 성과 내서 어디든지 간에 지금 우리 정부 정말 트럼프 정부와 이 중국의 시진핑 정부 사이에서 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외교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 또 많은 시청자분들, 또 서울에서 시청자분들이 희망찬 모니콜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누구를 응원하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이재명 네. 대통령 응원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말대로 외교의 기준은 바로 각자 국익입니다. 중일 갈등, 미중 갈등, 중국과 대만 갈등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며 흔들리는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는 외교, 또 상대국들의 국익을 위한 주장까지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외교는 단순한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국익을 중심에 둔 외교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은 국민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 장사하는 사람이 너는 뭐 누구 지지하니까 안 팔고 너는 누구 지지하니까 안 팔고 안 사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외교해서 많은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조심 백원정 희망찬 모니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5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소식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매우 희망차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자, 모두 주먹 쥐세요. 자, 웃습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